금융감독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무 경제 부진,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예. 최근에 백내장 이런 안과 이런 병원 때문에 보험에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강남의 모 병원 또 보험 설계사 출신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예. 네. 저도 역시 이제 보험 사기는 사회적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안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되지만 선량한 불특정 다수에 증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보험 사기는 더 엄벌이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안 되겠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의료 자문을 많이 활용하죠. 금융당국도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21년 5월에 의료 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한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자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백내장으로 인해 의료 자문을 실시한 건수는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다음에 전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건수가 17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나 특정 자문에 대한 편중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75개 병원 중 여전히 특정 병원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이 보험 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많은 것이 문제겠죠. PPT를 보시면 이건 환자와 보험사 직원 간의 직접 대화의 녹취록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자문을 시행하거나 보험회사도 자문 중개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의료 자문 기관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보험회사의 계약관계인데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또 종합병원이 가능함에도 상급병원을 알아보라고 하거나 동시 자문이 엄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고 답답하면 소송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나중에 김앤장 이런 대형 로펌을 쓰면서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진단을 하면 환자는 그 말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고요. 의료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환자가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에는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이 나갈 때 되면 환자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해요.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행사적 판단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보험 설계사나 환자 등이 가담했는지는 또 후속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의료 자문을 받은 단체로부터 이렇게 환자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는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금감원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아마 백내장 보험 미지급 관련해서는 작년 5월에 국민제안 1호가 될 정도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아무 내용은 없고 시간만 끌고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엄청난 환자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한번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험 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내지는 어떤 무슨 위법자로 이제 지목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도 그래도 이제 2020년에 이제 민원이 폭증하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2023년에는 2022년보다는 민원의 접수 추세라든가 처리 건수가 조금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아직도 부족함은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고 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주대 민원이 되는 예를 들어 고령층과 관련된 거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지급이 돼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하자는 것들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연내에 그 개정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련된 민원에서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좀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발표해.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부처랑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PPT 보시면은요, 지금 그 보험사가 사상 최대 수익 올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또 그렇지만 그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소홀했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금융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보험 사기 인원이 35만 4천 명이고요. 사기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데 보험 사기 규모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뭐 내부에 PPT 안 그 보셔도, 담당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험 사기 피해 환수율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한번 보시죠. 거기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 환수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체국 생명보험 환수율보다도 굉장히 못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금감원이 그 보험 사기 피해 금액 환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환수율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 예. 예, 한 말씀해 보시죠. 환수율이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보험 사기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어떤 환자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브로커라든가 병원의 어떤 꿰임에 넘어가서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제 보험 사기 피해는 그런데 환수율에서 지금 손해보험사의 경우 결국 환수를 하다 보면 환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약간 소비자 보호와 예를 들어 어떤 범죄의 대응과 이런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관련된 그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제의식은 갖고는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금감원에서는 보험 사기 처벌 사례 현황에 대해서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 우체국 생명보험 처벌 사례 현황 자료 모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런 보험 사기 처벌 사례 현황도 이런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보험 사기 근절 대책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예, 이렇게 현황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근절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예.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이첩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마도 금융권 전체 보험 사기 통계나 전체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 풀 자료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있는 자료와 관련돼서라도 최대한 의원실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금년 상반기가 428건입니다. 지난 3년간 누적치보다 4배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실손보험 기준 강화 때문인 거는 알고 계시죠?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2021년도에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인수 심사 기준 근거 제출하라고 제동을 거니까 잠깐 잠잠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PPT, 예, 지금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구제받은 비율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결정 내용 중에 계약 해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피해 구제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거? 이게 보니까 소비자 보호원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이제 소비자
저에서 처리한 통계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 건수들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자료도 저희가 자료 제공 추가해드릴 때 빨리 제공해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요 단발성으로 관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은 그 틈에 다 자기 배불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권익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PPT 보면은 약관 관련 보험 약관 해석 다툼으로 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보험 약관에 대한 제도 정비만 되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 국감에서도 이미 다 지적이 됐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손보험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백내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손보험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전체 손실을 어떤 국민 내에서 어떻게 분담하냐 이런 크게 보면 정책이랑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개별 분쟁 해결이지만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실손보험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떻게 보험률이 책정이 되고 손해율 관리가 될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적정한 고통이 그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